형이 뭐 너무너무 좋고요. 이번에도 사실 이 친구들 몰카하면서 네. 라미란 선배님 뭐 이렇게 거기 김선영 선배님 네, 또 이렇게 이일하 다 선배님 뭐 네네. 다 이일하 선배님 다 이렇게 뵀었는데 정말 이렇게 모시고 갔어도 또 재밌었겠다. 또 뭐 동일이 형이나 뭐 또 거기 계시는 남자분들 성균 씨나 이렇게 갔어도 좋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좋은 조합이 나오는데 이번 시리즈는 저희가 꽃보다 청춘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만의 매력을 이번엔 아마 즐기시는 게 일단 먼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진행하는 미니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의 황미연 기자인데요. 어디 계신가요? PD님, 네네네. 네, 나영석 PD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쌍문동 4인방으로 꽃청춘을 기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4인방 분들한테는 드라마 촬영 때와는 어쨌든 여행 때 좀 더 친목을 다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 또 류준열 씨랑 박보검 씨는 드라마상에서 어남류, 어남택 이렇게 남편 후보로 좀 팬덤이 크게 구축됐을 만큼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여행 때 두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예고 영상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뭐 볼에다 뽀뽀도 하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시던데 그런 뭐 남다른 우애를 보였던 것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넋을 놨어요. 맨 앞에 질문은 기억하고 있어요. 일단 그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4명으로 쌍문동 형제들로 기획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그때 한참 꽃보다 청춘을 2편을 연속으로 가자라는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라가 방송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첫 팀은 이제 아이슬란드를 가자라고 그때는 이미 멤버를 기획하고 있었고, 아이슬란드 여행 끝나면 두 번째 여행은 누구랑 갈까 어디를 갈까가 사실 아직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응답하라를 이제 우리 신원호 PD나 이우정 작가 다 같이 일하는 팀이기 때문에, 야 니네 거 이번에도 잘 될 것 같니?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으면 저 친구들 몸값 비싸지기 전에 미리 얘기해 놔야 스케줄 빼기도 쉽고 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니? 그랬더니 신원호 PD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신원호 PD랑 이호정 작가랑 같이 얘기한 게, 1회 보고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그러고 응팔 1회를 봤어요. 방송 보고 다음날 바로 신원호 PD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니네 애들 데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그때 촬영에 바빴으니까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이제 그 기획사 매니저분들과만 비밀리에 접촉해서 그렇게 모시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드라마에서 나온 이 친구들의 어떤 풋풋한 캐릭터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 친구들이 기존에 많이 TV에 나오시던 배우분들이 아니라서 더더욱 어떤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일반인 친구 같은,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아마 여행을 가서 친목 도모가 잘 됐는가였죠. 드라마 촬영할 때랑은 달리 여행 때 느꼈던 서로에 대한 친목감이나 의미가 좀 더 달라졌을 것 같아서. 이건 객관적인 제가 봤을 때 느낌이라서 실제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이 친구들 모두가 드라마에서의 모습을 또 50% 이상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정말 보검이는 태기 같고, 진짜 준열이는 또 정한이 같고, 이렇게 여기 4명 다 희한하게 지금 우리 꽃보다 청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응팔을 즐겁게 보셨던 팬분들이라면
그 드라마 속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재미도 분명히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끼리는 정말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을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유 PD님은요 어떠셨어요? 이게 어떤 몰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돌발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돌발 상황은 없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계획했던 게 완전히 잘 맞아 떨어져서 아주 순조롭게 몰카가 진행이 됐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준열 씨와 보검 씨. 네. 여행하는 동안에 뭐 전혀 그런 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남편이 되어서 남편이 아니라서 라는 이야기는 나눴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되게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솔직히 정환이 형, 그러니까 준열이 형이랑은 함께하는 장면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재홍이 형도 한 2번 뵀나? 함께하는 장면이 2씬 정도밖에 없었고 거의 저 혼자 대국하거나 자거나 약 먹거나 그래서 솔직히 형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장면 빼고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외로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학교도 가지 않는 아이라서 같이 교복도 입고 학교도 가고 싶고 브라질 떡볶이도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되게 외로웠었는데 이번 여행 계기를 통해서 형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형들이 저를 되게 많이 생각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되게 많이 감동받고 나중에 또 서로 시간이 맞는다면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잊지 못할 감사한 행복했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번에 또 여행을 간다면 또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이 네 분과? 3대 폭포를 다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브라질 이과수 폭포로. 브라질. 네. 준열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검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워낙 보검 씨가 말수가 적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같이 붙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하면서 같이 붙어 있는 시간도 많고 여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남은 새 친구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워낙 보검 씨가 조심성이 많고 말도 적고 그런 친구라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가까워지고 좀 속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친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다음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지금 질문 2개가 있는데 2분씩 그 출연자 4분께 좀 두 분씩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재홍 씨하고 경표 씨께는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작이 역대급 그 납치극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팬들도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상휴가를 갔다가 곳에서 잡혀가는 심정이 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이 그 당시에 느꼈던 그런 황망하고 좀 황당했던 그런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검 씨랑 준현 씨는 여행을 가시다 보면 촬영 때와는 또 다른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 4명을 본 것 중에서 중간에 보니까 속옷도 안 입으시고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가장 좀 멤버들마다 충격적이었던 장면, 내가 몰랐는데 이 형이나 이 동생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고 좀 느꼈던 게 있었으면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홍 씨.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경표는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건대에서 막 놀다가 사실 저는 동남아도 처음이었거든요. 푸켓도 처음 가보는 거라서
경표랑 얘기하면서 와 우리 화양동에서 푸켓까지 왔다. 우리 진짜 우리 해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아쉬워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막 푸켓을 즐겼어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정말 뭐 다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멘붕이었어요. 처음에 나영석 감독님을 보자마자 뭐지? 뭐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고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굉장히 놀라운 일을 당하면 인지하는데 그게 시간이 멈춰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멍하고 정말 네. 그리고 그때 너무 기분 네. 푸켓에서 저한테 핸드폰 배터리 그러니까요. 충전해달라고 그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몰랐습니다. 세영 씨한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맡겨놓고 이제 저희는 그 푸켓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는 와중에 저희가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핸드폰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면서도 그래서 많이 부족했고 좀 그건 제가 나중에 매니저님한테 그러니까요. 따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완충하셨더라고요. 네, 완충 잘 해놨어요. 고마워요. 네, 경표 씨는 어땠나요? 그때 그 상황이. 네, 진짜 아프리카 갔을 때 재홍이 형이랑 물론 이제 같이 간 형이랑 보검이도 너무 계속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 정말 국민적 호감 프로그램에 국민적 호감인 사람들이 나오는 정말 좋은 취지의 버라이어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 되니까 뭔가 복잡한 심경이 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재홍이 형 말대로 그 인지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인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막 이제 그 감정이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단체방에서 갑자기 잡혀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네 사람은 답이 없고. 근데 경표가 울었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가지고 선배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진짜 놀랐나 보다 걱정을 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풀리네요. 너무 감격해서 운 거였군요. 감격이라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많이 치유받고 왔어요.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이 그냥 꽃보다 청춘이 뭐 어떤 방송의 목적을 띈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저한테 이 프로그램은 정말 큰 치료제, 약간 연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또 너무 좋았고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너무 좋아요.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미담이 오고 갔으니까요. 이번에 폭로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질문 중에 네, 여행에서 네, 보검 씨랑 그리고 준열 씨 서로에게 깜짝 놀랐던 점이라던가 뭐 그런 점들 얘기할 거 있으면은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들보다는 전 제 자신이 너무 놀랐던 게 형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속옷을 벗을 줄 몰랐거든요. 네, 속옷을 다 같이 보는 앞에서요. 목욕탕처럼.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빠른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벗은 제가 너무 놀라웠고 조금 후회하기도 했지만 뭔가 서로의 추억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게 거기 그 예고편에서도 보듯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네. 그때 형이 설명. 어떤 궁금하다. 아, 네. 네. 저희가 그 예고편에서 이제 꽃보다 청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뭘 집어 던지잖아요. 네. 수영장 안에서. 그게 이제 각자의 다 속옷이거든요.
와. 네, 그래서 그 물속 안에서는 진짜 저희가 나체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보검에 이제 5작품째가 됐어요. 꽃보다 청춘과 함께 5작품째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 처음 봤거든요. 보검이는 안 벗을 줄 알았어요. 보검이만큼은. 근데 사실 준열이 형이랑 재홍이 형이랑 저는 이제 푸켓 놀러 가서 네. 포상휴가 때 그렇게 한번 논 적이 있거든요. 자유를 만끽한 적이 있는데 이걸 과연 하면 보검이가 같이 할까? 했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의외로. 그래서 그 예고편을 잘 천천히 돌려보시면 경표 형이 저를 걱정하는 표정이 보여요. 이런 표정을 보면서 네, 감사했죠. 네. 푸켓에서 저희 셋이서 밤에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정말 나체로 한번 수영을 몰래 해봤어요. 네. 정말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우주에 가본 적은 없지만 마치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그 경험을 보검이한테 얘기해줬더니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자기도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들어줬던 거죠. 제대로 만들어 주셨네요. 네네. 그 기회를 준열이 형이 계획하셨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행을 많이 다녀본 입장으로서 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그 규칙에 어긋나거나 혹은 남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은 좀 삼가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수영장에 정말 아무도 없었고 정말 저희들 셋이서만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대한민국 만세였나? 대한 독립 만세였나? 응답하라 포레버를 외치고 뭐 대한민국 만세도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 보검 씨가 굉장히 그 승부욕이 죄송합니다. 네. 승부욕이 심해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실제로 아쉬워했는데 그 사실 그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거고 네. 제안을 직접 하셨네요. 네, 그 영상도 제가 찍자고 제안을 한 건데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마치 벗기 위해 아프리카를 여행한 것처럼 언제 벗느냐는 듯이 기다렸다가 벗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장면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신문 이은주 기자인데요. 질문 3가지 드릴게요. 일단 출연진 분들한테 궁금한 게 아프리카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연신 많이 하셨거든요. 벌써 유행어가 될 만큼.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리 박보검 씨는 그 뮤직뱅크 생방송 직후에 바로 납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팀 내에서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해서 좀 본인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번 여행 중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영석 PD님께 여쭐게요. 이번 4번째 꽃보다 시리즈인데 저번에 아이슬란드 때는 이제 최고로 웃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시리즈와의 차별점이나 뭐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자님 말씀 질문에 앞서서요, 우리 김대주 작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전 시리즈가 아이슬란드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로 촬영지를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회의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항상 많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공간이 어딜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프리카랑 이 친구들이랑 닮은 점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되게 드라마가 잘 돼서 누구나 아는 사람이지만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아프리카는 너무 다 알고 너무 유명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나 책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서 하나씩 보여주는 모습이나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프리카의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랑은 조금
새로운 점들을 계속 발견하는 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랑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건 너무나 다행이고 생각보다 방송을 보면서 더 재밌어지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가장 현지 적응 빨리 하던가요? 현지 적응은 뭐 안재용 씨죠. 안재용 씨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들이 다 너무 현지 적응을 너무 빨리 했어요. 뭐 그냥 가자마자 그냥 현지에 살던 분 그리고 현지 그 가이드 분들도 있었고 했는데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현지 적응을 너무 완벽하게 해서 사실은 뭐 아마 내일부터 아마 공개될 내용에 모든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본방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4명의 출연자분들께 아까 주셨던 질문 중에 힘들었던 점 하지만 감사다를 연신 외친 이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힘들었던 점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여행 때문에 뭔가 힘들었던 점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월했던 것 같고,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거라고 하면 그런 막 멋진 광경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막 정리되고 해소되고 하는 것들이 힘들다기보다 그냥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어떻게? 감사하다는 이제 보검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착해가지고 뭐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형들 오늘 뭐 형들 만나 하여튼 뭐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물 갖다 주면 형 고마워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구호가 돼가지고 사실 그게 보검이한테 비롯된 거거든요. 네. 네, 감사하다 유행어를 창시하신 박보검 씨. 근데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저의 감사한 일들이요? 그 자그마한 그 사음절 감사하다라는 그 말로 인해 형들이 함께 그 구호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했었고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진심입니다. 너무 착해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 다음 재홍 씨는 뭐 힘들었던 점 없나요? 저요? 네. 뭐 그러니까 놀랐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의외였던 점 뭐 이런 것들? 그냥 아프리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그 요즘 인터뷰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아프리카 제가 샘 오치리 씨한테 그 아프리카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전부터 좀 사실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근데 너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 그랬는데 오치리 씨가 절대 그렇지 않다. 아프리카는 정말 가기 쉽고 약간 편견이 있을 뿐 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아프리카 가게 될 줄은 몰랐죠. 뭐 물론 뭐 제작진분들이 되게 다 준비를 해주셔서 갔지만 실제로 제가 가봐도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고 정말 그냥 그 아프리카 이름 자체만 그냥 설레고 놀라운 곳이구나. 네, 아프리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곳 같아요. 네. 놀라움의 나라였다. 네, 재홍 씨는 어땠어요?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짐이 없기 때문에 열악했죠.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환승을 했는데 저희가 짐이 너무 없으니까 공항 데스크 직원분이 아니 이렇게 아프리카로 왔냐고 자꾸 놀라시는 거예요. 캐리어는 어딨냐고. 저희 캐리어 없다고 이게 다라고 계속 한 3-4번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짐 없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정말 냄비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냄비도 냄비 하나로 그냥 모든 요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열악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보검이한테 좋은 기운이
전염이 된 건지 저도 막 그 냄비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디야라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 다 그냥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저희 넷이 되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나혜석 PD님과 진주 PD님과 태주 작가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 꼭 전해드리고 감사- 싶어요.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자리에 오신 기자님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전염병 같네요. 되게 감사하다. 네네. 저도 되게 감사하네요. 이 자리가. 네. 그리고 나영석 PD님한테도 질문이 갔었죠. 네. 다른 프로그램 전작들과는 어떤 또 차별성을 두셨는지 네,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포맷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게 저희 프로그램은 뭐 차이점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과 여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예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은 서로 스스로가 자기가 연예인인지 학생인지 배우인지 일반인인지 아직 그 되게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또 본인들도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진짜 꽃보다 청춘이라는 이름에 제일 어울리는 물음표 같은 친구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작들과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저희끼리는 그랬어요. 와, 정말 요즘 애들이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어요. 요즘 애들이다. 예, 저 한번 방송을 보시면 아마 또 기존의 작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기자님. 네. 네, 저기 헤럴드 경제의 서병기 기자고요. 그 멤버들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영석 PD도 좀 대답해 주시고요. 차별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꽃보다 청춘 시리즈가 이제 좀 계속 방송되고 시차도 없이 이제 연속 방송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 전작하고 조금 이렇게 연속해서 생각하는 그렇게 해보면요. 그 아이슬란드 편이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애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심심한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도 드라마를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좀 친해졌고 또 너무 착하고 감사합니다 말만 연발하시는 그런 분들 분위기 속에서 너무 그 착한 사람들이라 좀 너무 안막장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들에게 좀 그 뭐 못된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좀 착하지 않는 다른 모습들이 없는 건지 본인의 것을 이야기해 주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상대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 아프리카 이야기 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꽃보다 청춘 나미비아가 아니고 남미로 갔을 때도 꽃보다 청춘 남미가 아니고 페루였던 것 같고 항상 나라가 붙었는데 이번엔 그 아프리카로 뭐 굳이 붙였다면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인지 그게 말씀해 주세요. 네, 나영석 PD님. 네. 아, 네. 아이슬란드 편에 나온 뭐 정석 씨나 상훈 씨, 또 우리 하늘이, 또 정우도 서로 친하고 서로 청춘이라는 의미와 저희는 시의적절한 그 캐스팅의 이유가 있었고 그들의 여행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기서 좀 재미있는 요소가 조금은 덜하지 않나라고 느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여행에서도 그런 모습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글쎄요, 우리도 여행을 가면 여행 내내 즐겁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상 좋을 줄 알고 가봤는데 별로인 경우도 있고 글쎄요, 저희 연출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그냥 좀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물론 예능이니까 가능하면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 모습의 일부고 여행이라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로는 그 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나미비아라는 나라를 위주로 많이 여행을 했지만 그 마지막 목적지인 빅토리아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그 보츠와나라는 나라도 지나고 뭐 짐바브웨 또 잠비아가 걸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가 그 세 나라가 걸쳐 있는 국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 친구들이 검문소만 몇 번을 통과하면서 국경을 몇 번을 넘으면서 그 빅토리아 폭포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느 나라의 이름을 대기보다는 그냥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디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기자님 분, 네, 질문 있으시면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스포츠 동아의 백솔미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꽃보다 시리즈는 처음에 할배로 시작했고 이제 누나로 했고 지금 이제 청춘으로 좀 정착해가는 느낌인데 그 할배와 누나가 준 느낌하고 청춘이 준 느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할배랑 누나는 좀 감동이 있었다고 치면은 청춘은 진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청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계속 청춘을 고집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피디님이 이 꽃보다 청춘을 통해서 그 지금 우리 청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청춘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시점상 그 전작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청춘은 늘 두 시리즈가 함께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두 시리즈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저희도 청춘을 처음 기획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꽃보다 할배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누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듯이 청춘에는 청춘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메시지 강박증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찍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누구에게 뭐 감동적이거나 교훈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도 굳이 표현하지 않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청춘들이고 요즘 젊은이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춘의 여행을 하면서 저도 뭐 좀 멋진 말 좀 해주지, 어떤 감동적인 모습 좀 보여주지, 그러면 우리가 방송으로 되게 멋있게 해줄 텐데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상훈 씨, 조정석 씨 갔을 때도 늘 찌질했고 이 친구들 데려갔어도 뭐 어떤 고민이나 뭐 불안보다는 이 순간을 일단 즐겨야 된다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런 청춘이 있습니다 라는 모습들을 그냥 가감없이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과 비교해서 좀 시청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네. 네, 여기 마이크 전달해 주실래요? 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굉장히 먼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희가 아프리카 가서 그 청춘들이 그렇게 즐기기에는 조금 위화감을 주진 않을까요? 어렵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한다는 게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예능에서 방송을 만들고 이 친구들한테 출연료를 주고 그 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는 이건 이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라는 건 저는 뭐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연예인이나 우리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본인의 여행을 즐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정이 있어서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 할아버지도, 모든 할아버지가 파리에 가고 스위스에 가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거는 힘든 일이고 또 이 친구들 또한 그래요. 지금의 많은 청춘들이 이 친구들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행이라는 장치는 결국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는 총체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저의 작품을 통해서 좀 보이고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또 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동질감이나 그 청춘들의 그런 포인트는 모두 다 같이 아프리카에 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여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뭐 그 경표나 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하는 행동, 그런 말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또 도움이 되거나 아, 나도 저러는데 또는 아, 나도 저래야지라는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꽃보다 청춘이라는 방송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직원분이 네, 질문. 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경제의 황지영입니다. 저 아프리카 가서 동물 되게 많이 봤다고 하셨는데 서로 옆자리에 앉으신 배우분들끼리 어떤 동물에 비유할 수 있는지, 여행하시면서 어떤 동물과 닮았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옆쪽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용 씨는 고경표 씨를 동물로 비유해 주시면 네, 될 것 서로 같아요.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하면서. 경표를 동물에 비유하면 어떤 동물에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 되게 센스 있네요.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신선하다. 경표는 낙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낙타에 비유하고 싶다.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표가 목이 좀 길고 그냥 낙타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목이 길어서 목이 낙타가 길고 생각이 난다. 또 낙타 그 혹 안에는 그 자신의 그 귀한 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귀한 뭔가가 물인가요?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물이에요? 기름인가? 아, 아무튼 기름이에요? 물인가? 경표도 그 기름. 자신의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것이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면에 그 낙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경표 씨가 이번에는 재홍 씨를 동물로 한번 비유를. 아프리카 갔을 때 코끼리를 봤는데 네. 코끼리가 되게 우직하고 부성애가 느껴졌어요. 거기서. 왜냐면 그 코끼리 가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약간 처음에 정차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놀라지 않게. 근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에게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평소에는 온순하고 정말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코끼리는 그냥 너무 막 착하지만 되게 강할 땐 강하고 되게 큰, 그러니까 재홍이 형은 저한테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네, 마음도 넓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직하고 멋진 코끼리. 우직하고 멋진 코끼리. 예. 낙타와 코끼리. 자, 그럼 보검 씨랑 준열 씨도 서로를 동물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셨죠? 저는 네. 호랑이. 오, 호랑이. 네, 준열이 호랑이. 아니요, 호랑이가 뭐 처음 봐서 무섭다고 생각되기보다는 되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행에서 거의 형이 되게 잘 리드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운전도 되게 많이 잡으셨고 운전대를 되게 많이 잡으시기도 했고 또 숙소 같은 것도 되게 지혜롭게 빨리빨리 잘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4명을 되게 잘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셔서 호랑이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호랑이. 잘 어울리네요. 자, 그럼 준열 씨, 보검 씨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그 어려운 질문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그 갖다 붙이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되게 안쓰럽고 뭐 보검 씨가 말씀해 주신 거는
어쨌든 친구들이 잘 제가 어떤 계획한 바에 있어서 잘 따라줬기 때문에 되게 잘 그런 모습처럼 비춰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저는 그 보검 씨가 스프링복이라고 스프링복이라고 그 사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울린다. 네, 벌써 얘기만 들어도 어울리죠. 네. 저는 이게 뭐 이유를 안 갖다 붙이고 그냥 그렇게, 왜냐면 뭐 보검 씨가 워낙 눈이 되게 사슴 같고 뭐 스프링복 혹은 오릭스 네. 그렇게 네, 전하고 싶습니다. 네. 스프링복이 저희 방송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고 저희도 거기서 들은 그 스프링복이란 동물의 별명이 사막의 패스트푸드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잡아먹히는 존재인데 왜 보검이를 스프링복에 비유하는지 좀 아니 저는 놀랐어요 지금. 저는 그 당황스럽네요. 아니 낙타 안에 뭐가 들어서 동물도 많은데. 낙타 안에 뭐가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숨은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닮아서 되게 눈망울이 사슴. 스프링복이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 저랑 스프링복이랑 그 아이 컨택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근데 보검 씨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알 수 없는 표정, 느낌, 어떤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이 사막의 패스트푸드와 좀 닮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호랑이가 패스트푸드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경제신문의 조은배 기자고요. 나영석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아이슬란드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멤버들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냐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나 PD님께서 그때 4인방은 이제 바보들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이 멤버들의 조합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아이슬란드 편이 좀 심심했다. 근데 심심했다는 표현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뭐 시청률 하락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나 PD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 오늘도 뭐 이거 끝나고 뭐 신서유기 추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4인방을 네, 일단 이 4인방은 그때 바보들, 아이슬란드 그 4인방이 바보들이었다면 저 뭐 좀 재미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면서 진짜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도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런데 전 신기했어요. 이 친구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보통 여행을 가면 돈을 모아서 공금을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공금을 받자마자 나눠 갔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너는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전 당연히 용돈이 적으니까 차 같은 걸 되게 작고 나쁜 차를 빌려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스토리를 생각했거든요. 차는 무조건 제일 좋은 걸 타야 된다면서 겉모습에 되게 집착하고 내용보다는 외양에 신경 쓰고 요즘 애들이구나. 근데 그런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던 게 보통 방송에 나오면 생각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 원래 하고 진짜 요즘 애들이구나. 그냥 자기 꾸미고 싶을 때 꾸미고 돈 쓰고 싶을 때는 확 쓰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좋은 차를 빌리는 대신에 사흘 나흘을 차 안에서 노숙을 해도 아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자기가 그 차를 얻었다는 걸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또 내 젊었을 때는 저런 상황이었으면 불평했을 것 같은데 정말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여행을 보면서
정말 요즘 애들 여행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슬란드 편 얘기가 자꾸 나서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아이슬란드 편이 조금 심심하다라고 생각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가끔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이 추운 겨울에 계속 겨울 그림을 봐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분들 여행 보면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 오로라 볼 때도 좋았고 그 네 분들 이야기, 인생 이야기 들을 때도 좋았는데 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제가 여행지를 잘못 선택하고 또 그 루트에서 어떤 사고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많이 우리 제작진이 더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도 문제라면 문제였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아프리카 편은 사실 이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현장에서 연출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이진주 PD예요. 이 친구들은 저 그냥 아침 저녁에만 얼굴 보고 요즘 그 아이슬란드 편의 양정호 PD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컬러로 그 친구들의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이제 후배분들이랑 협업해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네, 저쪽입니다. 네, 동아닷컴 전유진이고요. 나피디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이동희 씨는 왜 같이 합류를 안 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4인방 중에 차기 짐꾼으로 맹활약할 친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에 짐꾼 간다면 무조건 정봉이 데려갈 겁니다. 어울린다. 어울려요. 엄청 유용한 친구예요. 물론 뭐 언어나 이런 걸로는 준열이가 훨씬 좋지만 준열이는 리더십이 강하거든요. 누구 밑에서 짐을 들기에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 정봉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해야 되면 밥을 하고 먹어야 되면 또 자기가 한 밥을 또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어디 넣어놔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짐꾼을 데려가려면 네 재홍 씨를 데려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희 씨. 이동희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고 이 친구들 몰카하고 할 때도 이 친구들도 계속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만가요? 이 친구들 계속 그때 푸켓에서 납치할 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죄 짓는 얼굴로 저희한테 계속 저희만 가요? 선배님들은 안 가요? 뭐 저기 동의는 안 가요? 뭐 이렇게 계속 그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난감하고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동희 씨를 일부러 빼놓았다기보다는 사실 뭐 고백하건대 제가 고민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응팔 1탄이 방영되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드라마가 그때 와 재밌겠다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신드롬이 되고 거기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저는 각광을 받고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때 우리끼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순진하게 정했거든요. 1탄 딱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애들이 파릇파릇하고 신인이니까 오히려 청춘에 맞겠다.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만 해도 되게 파릇파릇한 신인 배우분들이니까 이 친구 이렇게 해서 가면 좋겠다. 그냥 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그때 라인업을 정하고 2달 전부터 그 매니지먼트 분들이랑 조절해서 스케줄을 빼고 다 정리를 해놨던 부분인데 드라마가 한 해 한 해 방영될수록
뭐 동희 씨도 그렇고 우리 성보라 보라 씨도 그렇고 또 그 외 여러 뭐 노을 씨도 그렇고 점점 저는 제가 1회, 2회 볼 때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그 뒤에 계속 이제 생기면서 시청자분들의 눈에도 받고 저도 그때 와서는 이 친구들도 괜찮은데 이 친구도 괜찮은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이 우리 프로그램이 또 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또 미리 굉장히 몇 달 전부터 스케줄을 빼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마지막에 사실 아쉽게 못 데려가게 돼서 동희 씨도 그렇고 사실 응팔의 또 다른 이 친구들 또래 다른 연기자분들한테도 조금 너무 좀 죄송하고 눈치 보이고 오히려 저희보다 이 친구들이 더 되게 눈치를 보고 마음고생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 관계상요.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맏형이자 차세대 짐꾼인 안재용 씨가 어쨌든요. 기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어떤 요번 1화를 꼭 봐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 전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지목해 주셔서 좀 난감합니다. 근데 제가 시청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장 일반인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일반인 친구들이 떠난 여행처럼 보여서 거기서 오는 친숙하고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의 이런 풍경들이나 동물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정말 압도당했어요. 정말 압도당했고 이게 점층적으로 더 임팩트가 세집니다. 그리고 정말 빅토리아 폭포는 끝판왕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예고편에서 보신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고이는 경험은 저는 처음 해봤던 경험이었고 정말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요.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공동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분들은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인사 후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주시면요. 뭐 감사하다도 좋고요.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준열 씨가 뭐 하나 둘 셋 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사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